어제 뭐 보셨어요? 여행 프로그램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빗장이 다소 느슨해진 덕이죠.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은 TVN 뿅뿅지구 오락실과 텐트 밖은 유럽, 그리고 MBC 독보자락 휘날리며입니다. 왜 이 세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는가? 세 프로그램 모두 갈등을 배제해서 반가운데요. 특히 지구 오락실이 보여주는 멤버 간의 조화는 올해 예능판이 발굴한 가장 큰 수확입니다. 뿅뿅지구 오락실은 일명 짤방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흥에 겨워서 알아서 끊임없이 짤방을 뽑아내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그래요. 마치 밤낮 없이 돌아가는 국수공장 같습니다. 지구 오락실은 나영석 사단이 만듭니다. 나영석 PD의 장기가 인재 발굴이잖아요. 남들이 빠나다 못해서 식상해진 예능인들 돌려막기 할 시간에 나영석 PD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꽃탈배의 배우들이며 윤여정 씨, 이서진 씨, 차준마, 차승원 씨, 유해진 씨, 에릭 씨 같은 인물들을 예능 무대로 끌어냈죠. 꽃보다 할배와 삼시세끼 시리즈, 스페인 하숙, 그리고 윤여정 씨를 앞세운 윤식당, 윤스테이, 뜻밖의 여정이 연이어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방송인들이 뒤에서 삐죽거리더라고요. 나영석 PD가 배우병에 걸렸다고. 한편으로는 그 1박 2일을 그대로 가져온 신서유기를 진행해 왔는데요. 현재 8번째 시즌까지 나왔죠. 지구 오락실은 여성판 신서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영석 사단이 꽃보다 누나를 찍으면서 크게 배웠다고 해요. 소문이 흉흉하더라고요. 어렵사리 여자 배우들로 판을 짰지만 당시 그 출연자들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밥을 따로 먹은 적이 수차례, 심지어 숙소조차 달랐다, 그런 뒷얘기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꽃탑의 총무 이서진 씨와 달리 꽃누나에서 돈 관리를 맡았던 이미연 씨, 그 돈 계산하는 장면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시대 흐름을 고려한 건지 심기일전하여 이번에 여성들로 member를 구성했는데요. 최고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케미가 나올 줄은. 사전 미팅 때 잠깐 낯설어 하는 듯 말 듯 하더니만 이내 수년간 같이 합을 맞춰온 사이라도 되느냐, 알아서 척척 재미를 만들어내지 뭐예요. 개그맨 이은지, 오마이걸 미미, 래퍼 이영지, 그리고 아이브의 안유진, 생소한 조합이죠. 나영석 PD로서는 파격 행보입니다. 누구라도 알아볼 만한 스타급 연기자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마 거리에서 인지도 테스트를 해보면 20대, 30대라면 또 모를까 40대 이상에서는 멤버 넷의 이름을 모두 맞출 수 있는 분이 흔치 않을 거예요. 심지어 그 멤버끼리 서로 교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재석, 강호동 씨 같은 독보적인 리더도 없죠. 하지만 넷이 힘을 합하니까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멤버 간의 조화가 경쟁력인 겁니다. 신서유기와 마찬가지로 괴이한 세계관이며 제작진 대 출연자의 대결 구도가 배경인데요. 이번에는 출연자들은 MZ세대를, 제작진은 X세대를 대표합니다. MZ세대 대 X세대의 대결인 거예요. 김유영은 신서유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랜덤 플레이 댄스가 지구 오락실의 대표 게임이 되었습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 이거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이 원조 아닌가요? 어쨌든 보고 있으면 절로 흥이 납니다. 피식피식 자꾸만 웃게 돼요. 쟤네 진짜 재미있게 산다 감탄하면서 보고 있네요. 그 나이 때 저는 뭘 했을까요? 이은지 씨 나이 때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팬들이 아주 재밌어하는 게 느껴지죠. 박장대소하는 모습이 잡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능 제작진들은 기본적으로 리액션에 능해요. 잘한다 해줘야 더 잘하기 마련이니까 별 재미가 없더라도 크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정을 보면 진짜 즐거워하는 거예요. 멤버들도 제작진도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을 누가 이기나요? 맏언니 이은지 씨, 1992년생으로 제가 지상파 방송에서 이은지 씨를 처음 본 건 2021년 1월 MBC 놀면 뭐하니 78화 예능 우량주 찾기, 유재석 씨가 새로운 인재를 찾기 위해서 판을 깔았을 때 그때 이은지 씨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대중에게 익숙한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유튜브에서는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놀면 뭐하니 이후에 복면가왕 또 나 혼자 산다에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개성 넘치는 인재를 왜 그런 식으로밖에 활용을 못했을까요? 바로 얼마 전 MBN 아나프리에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성주 씨와 진행을 맡았었는데 그때는 물에 뜬 기름 같았습니다. 그간 이은지 씨를 끌어주고 그리고 또 받쳐주고 할 사람을 못 만났던 거죠. 왜냐? 그 기존 예능판이 별 재주 없이 그 나불거리기만 하는 그 나물의 그 밥들로 채워져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둘째 미미 씨 95년생. 제가 사람 참 괜찮네 했던 것이 KBS 배틀트릭 95화 김신영 씨와 교토에 갔을 때예요. 그때는 단정한 단발이어서 그런지 좀 다소곳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그 당시 그 공처럼 튀어오르는 흥을 애써 자제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눌러뒀던 열정이 지구 오락실에서 제대로 터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소탈하고 저 미미 씨 정말 마음에 들어요. 미미 씨도 간간히 방송에 출연을 했지만 그 넘치는 끼를 발현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셋째 이영지 씨 2002년생이죠. 이은지 씨와는 10살 차이입니다. 2019년 엠넷 고등 래퍼 3에서 우승할 당시에 무려 고1이었잖아요. 스펀지와 같은 습득력으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시즌2 우승자 김하온 씨에 비하면 래퍼로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는데요. 이은지 씨와 마찬가지로 놀면 뭐하니 76화 예능 우량주 찾기에 소개됐습니다. 런닝맨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유재석 씨가 추천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인연으로 몇 달 뒤 KBS 컴백홈에 고정 출연하게 됐고요. 이은지 씨도 이영지 씨도 발굴은 유재석 씨가 한 셈인데 달리단 열매는 나영석 PD가 따게 됐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나영석 라인이죠 뭐. 막내 안유진 씨는 2003년생입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을 통해서 걸그룹 아이즈원으로 데뷔했죠. 오디션 당시에도 눈에 띄는 참가자였습니다. 이후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2에 고정 출연했고 올 2월 채널A 강철 부대에도 참여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아주 영리하더라고요. 판단력 뛰어나고 승부욕 있고 눈치 빠르고 기상 미션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방을 쓰는 이은지 씨가 안쓰러워서 그렇게 밥이 먹고 싶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유진 씨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 말로는 오디션 프로그램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그때 이미 예능감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7화에서 이은지 씨가 스포츠 댄스 선수로서의 면면을 선보이자 감탄한 미미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성실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과거에 했던 게 다 돌아온다고. 지난날 했던 노력이 헛일은 아니라는 거죠. 지구 오락실을 보면 이제는 확실히 리더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같더라고요. 누구 하나가 지시를 하고 다수가 따르는 과정을 시대가 원치 않는 거죠. 황지영 PD가 만드는 MBC 도포자락 휘날리며도 멤버 간의 케미, 조화가 돋보입니다. 일단 새로운 얼굴, 새로운 조합이어서 반가운데요. 김종국, 지현우, 주우재 그리고 파첸코로 급부상한 노상현 씨, 베이징 올림픽 쇼트랙 금메달리스트 황대헌 씨. 이 5명 또한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구성이었죠. 특히 노상현 씨는 예능 출연이 아예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종국 씨가 말이 많은 편이고 때론 강압적이기까지 하잖아요. 늘 검정색 티셔츠 차림을 고수해온 터라 여유로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걷는 선비, 이 컨셉이 어울릴까 싶었어요. 첫 타의 인사차 한자리에 모였는데 아예 주도적으로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도포자락 휘날리며가 단순한 그 여행 프로그램만은 아니거든요. K 아이템 판매로 우리 문화를 알리자, 문화 교류를 해보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 판매가 시작되니까 김종국 씨가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일당백이에요. 영어 능력자이기도 해서 눈치껏 손님들을 잘 아우르고요. 김종국 씨 영리한 사람이더라고요. 하기는 MBC 극한 데뷔 야생돌 때도 다른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MBC에만 가면 달라지는 김종국 씨. 이제는 SBS 미운 우리 새끼 또 돌싱 포맨 출연을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어머니도 안 나오시잖아요.
지현우 씨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때 워낙 다큐멘터리 같아서 이번 예능 출연 좀 걱정이 됐어요.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진심은 통하는 법이더라고요. 메드 팔찌를 멤버들이 직접 만들어서 물건을 사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기로 했는데, 지현우 씨가 공항에서 대기할 때 또 기내에서 버스로 이동 중에도 계속 팔찌를 만들어요. 영어에 능통하지 않으니까 별 도움이 되지 않을까봐 따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 면허도 미리 따왔죠. 이번에 그 멤버들이 타고 다니게 된 그 오기 올드카, 이거 수동기어거든요. 그리고 8월 5일 지난주에 첫 방송을 시작한 TVN 텐트 밖은 유럽은 스페인 하숙과 바퀴 달린 집을 적당히 버무린 느낌이죠. 아직 첫 화만 봤지만 우리들의 블루스의 현이 아빠 박지환 씨 반갑죠. 그리고 악역 전문 배우 진성규 씨가 나와요.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유난히 출연진들이 선량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연출은 바퀴 달린 집의 강궁 PD님. MBC 아빠 어디가를 만든 분이세요. 따뜻한 시선의 연출이 장기입니다. 여러분, 그 박지환 씨가 바퀴 달린 집에 출연했을 때 그 영상 클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보시면 텐트 밖은 유럽을 보고 싶으실 거예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예능 만드시는 분들, 도대체 고인물이 뭐가 좋다고 여기서 퍼서 저기서 쓰고 또 여기서 퍼서 저기서 쓰고 자꾸 그러십니까? 지구 오락실 보면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요즘 세상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